이준석 대표가 주류 비주류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나가면서 제일 큰 명분을 세웠던 게 국민의힘의 주류가 다수를 장악했다는 논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이준석 본인이 대표가 지금 약간 지금 개혁신당의 주류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건데 결국 저렇게 되면 개혁신당은 아무런 성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경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지금 배복주 전 정의당 대표 여러 전장현과 관련된 것들, 예. 류호정 의원과의 어떤 논란 속에서 본인의 지지층이 빠져나가는 것들이거든요. 아. 결국에는 지금 아주 이질적인 집단이 합쳐서 새로운 빅텐트를 쳤는데 예. 두 개를 다 먹으려고 하면요. 한 발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그걸 알아야 돼요. 최근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본인과 같이 당을 하고 있는 어떤 인사들에 관해서 그리고 당내 상황에 관해서 뭔가 얘기를 꺼내놨는데 이 얘기가 문제와 논란이 됐습니다. 또 그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저희 원래 통합 전에 개혁신당 당원들의 지지 강도가 센 편이기 때문에 당의 주류적인 시각은 개혁신당 당원들의 생각이라 봐야겠죠. 류호정 의원이 지금 상태대로라면은 통합된 개혁신당에서 주류적인 위치나 주류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자리 잡기는 어려울 겁니다. 좀 당의 주류적인 어떤 당원들이나 시각 입장에서 류호정 의원의 그런 정책 제안이나 시각이 많이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다. 오, 무슨 주류 그리고 누구는 주류가 안 되고요. 뭐 이런 얘기를 꺼내놓는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당내에서 조금씩 얘기가 됐는데 그런 가운데요 다음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오늘 원래 최고위원회의가 예정됐는데 어제 오후에 갑자기 취소가 됐다 그러네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취소 요청해서 취소가 됐대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게 언론 보도에 나왔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관계자가 설명을 합니다. 전날 오전까지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후에 이준석 우리가 주류 발언 이거 관련된 거 그리고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인가요? 이분에 대한 입당 소위 등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그것 때문에 이 회의가 취소된 거 이게 영향받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좀 나오는 거 보면요, 이 취소 관련해서요 다음 주로 수년됐다. 근데 저게 살짝 납득은 안다는 게 원래 지금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를 월수금 열기로 됐거든요. 그러면 월요일 수년이 아니라 금요일 께 안 한 거잖아요 지금. 뭐 이상하게 됐네. 김윤영 부대변인 이거 뭘로 봐야 됩니까? 이상한지 뭘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예정된 파행으로 봤습니다. 오. 저게 파행을 안 될 수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저기 앉아 계신 분들 면면을 자세히 보시면 절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분들이죠.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지향점이라든지 이때까지 했던 발언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한 군데 모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급하고 그 삼지대 세력분들이 급하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부족해서 쫓기듯이 합당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고요. 합당이라는 것이 화학적 결합도 중요하고 물리적 결합도 중요한데 현재 개혁신당은 물리적, 화학적 결합 모든 게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렇게 파행될 그러니까 수밖에 오늘 이 없다고 회의 봅니다. 취소된 걸 가지고 이걸 그냥 단순히 바빠서 야 오늘은 못합니다 합니까? 아니면 이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주류 비주류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나가면서 제일 큰 명분을 세웠던 게 국민의힘의 주류가 다수를 장악했다는 논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이준석 본인이 대표가 지금 개혁신당의 주류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건데 결국 저렇게 되면 개혁신당은 아무런 성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배복주 전 부대표 입당한 거를 최근에 몰랐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렇죠.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좀 약간 지지자로부터 논란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실망하는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요. 지지 철회까지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 다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겠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보면 핵심 지지층이 굉장히 탄탄한 예. 정치인인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당장 개혁신당이 실패하는 걸 떠나서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다 잃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고위를 파행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송영훈 의원. 그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예. 그 이준석 대표가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를 콕 집어서 당에 합류하지 않았으면 하는 인물로 인터뷰한 게 바로 우리 MBN하고 인터뷰할 때 전화 연결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하지 근데 않았습니까? 지금 같은 당에 소속이 됐잖아요, 지금. 예, 그때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인터뷰를 들었는데 저분이 전장현과 좀 관련이
있다 그겁니까 예, 지금? 들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인터뷰를 들었는데요. 그때 들으면서 사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면요. 누구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비토하는 것도 참 그 사례가 드문 일입니다만은 더더군다나 저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는요. 본인이 휠체어 장애인이에요. 그것도 3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알아서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에게 그런 이동권은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절박한 문제고 평생을 바쳐서 고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거를 이준석 대표는 전혀 공감과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우리 당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딱 자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본인의 생각대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관철을 하려고 저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정치가 그 정도의 포용력밖에 없어서는 과연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배복주 전 부대표요. 지금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보면 지금 이 개혁신당에서 비례대표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이거 가지고 큰 다툼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상당한 갈등 요소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부터 그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의 결합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은 일관되게 드렸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소주와 맥주를 섞으면 우리가 소맥이 돼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소주에 물을 타거나 맥주에 물을 타면은 맛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렸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바로 그 물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어느 당에서나 자신이 헤게모니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는 항상 다른 지도부를 공격하고 곤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왔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지금 예상대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취소할 수 있는 회의 정도인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의 뭔가가 있어서 회의가 열리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새로 출범한 신당 측으로는 이 회의를 빼먹는 거는 글쎄요.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런 말씀드리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 출마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온 게 있어요. 지금 밑에 아래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 수원, 평택 등 출마 검토한다는 보도가 방금 나왔습니다. 수원, 평택이요. 그동안 세종 아니면 서울에 어디 아니면 대구에 어디 나왔는데 이제는 수도권에 수원, 평택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양양자 이원우 의원과 함께 반도체 벨트 뭐 이렇게 구축한다. 이런 것까지 나왔거든요. 좀 보면은 출마 지역 2월 말 3월 초 때 윤곽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보도는 수원, 평택이 나왔어요. 소영주 부대변인 수원, 평택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띄우는 거죠. 제가 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개혁신당 쪽이 최근에 이슈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수원, 평택 등을 경기 남부에서 이 반도체 벨트라는 것도 하나의 아니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TK 가서 어떤 영남의 보수의 심장에서 나가는 것도 하나 아닐 것이고 세종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중에 검토된 것 중에 하나를 흘려서 지금 기본적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론의 이게 주목도를. 안으로 흘려보는 게 너무 많아요. 지역이 지금. 그렇죠. 제가 꽂아보면 일단 처음에 대구 얘기 나왔다가요. 서울의 노원 쪽으로 다시 나오는 거 아니냐 얘기 나왔다가 최근엔 또 세종이 나왔어요. 그럼 이번에 수원과 평택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봐서는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그냥 안을 던진 거예요. 저는 이건 결정 안 됐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보도한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내부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지금 배복주 전 정의당 대표 여러 전장현과 관련된 것들 유호정 의원과의 어떤 논란 속에서 본인의 지지층이 빠져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아주 이질적인 집단이 합쳐서 새로운 빅텐트를 쳤는데 두 개를 다 먹으려고 하면요. 한 발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를 얻었으면 하나를 잃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다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한 발짝도 못 가죠. 두 개라는 거는 빅텐트 하나, 그다음에 지지자 관련 지지자도 하나. 다 가지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본인이 다시 어깨 싸움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싸워줘야 다시 지지층이 돌아오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싸우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면은 지금 통합공관위를 개혁신당 안에서 하는데 시간은 없어요. 지금 최고를 안 내는 게 내부 갈등이 아니다. 내부 갈등이죠. 지금 오늘 나온 지지율이잖아요. 이게 아까 여야 거대 정당만 소개 들었는데 여기 보면 개혁신당 나오는데요. 약한데요, 지지율 숫자가 조금. 저게 한 8%는 나와야 좀 숨도 좀 쉬고 빅텐트 친 면도 쓸 텐데 지금 봐서는 이준석 대표가 나름대로의 자기 지지층이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오늘 최고위를 안 하고 올해를 넘긴 것은 이 기간 동안 이낙연 공동대표나 아니면 그쪽 뭐 새로운 미래에서 훔친 그쪽에 무슨 대답을 기다리지 않나. 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제가 조언 하나 들으면 시간 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욕심 다
챙기려 하지 말고 예.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얻는 좀 지혜를 택해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이준석 대표 스타일이 그런 거는 좀 아니잖아요. 다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예.